범죄도시 악당 강해상. 강해상.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이다? 부끄럽게도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사실은 2016년도에 그 기후행동 추적이라는 환경단체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4대 이 기후 악당 국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을 각각의 국가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점수를 매겼는데요. 네네. 100점 만점에 한국의 점수가 28점. 28점. 완전히 코드레드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만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석탄 발전 1인당 배출량이 세계 2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배출하는 그 1년간 온실가스가 3.19톤인데 중국이 배출하는 게 3.06톤이니까 진짜요? 예, 석탄 발전을 태워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우리가 중국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국보다도 많다니 굉장히 충격이네요, 저는. 근데 경제 순위를 보면 또 막 11위, 막 12, 12위 막 이쯤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봤을 때 배출을 상당히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더 우리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경제적인 수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비판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배출 증가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증가율이? 그쵸. 헛공약을 남발하는 국가로 지금 비판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중인격자다, 약간 제크인 하이드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거를 이제 실천을 많이 해야 되는 쪽이 사실 뭐 정부도 해야 되지만 기업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이제 탄소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로는 그렇지 않은 행보를 이제 밟아가는 거죠. 사진 한번 이제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요. 시위인데요. 청년 시위인데 네. D사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조형물을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120메가와트짜리 베트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 것에서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기업, 친환경 기업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120년 역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 최대 수혜 기업으로 선정되고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중공업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는 상황이 저희에게는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국제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선진국들이 해외에서 석탄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일단 철수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솔직히 세계 경제 속에서는 이제 빈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빈틈을 채우겠다고 나서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막 이렇게 이제 석탄 발전소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남체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녹색을 칠하는 건 그린 왓싱한다. 녹색 분칠한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시위로 나타낸 건데, 근데 저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 회사가 고소고발을 해서, 정말요? 그래서 벌금을 뭐 1,840만 원인가 받았고, 세게 나왔네. 그래서 또 항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색칠한 것도 사실은 수성 페인트였다고 그래요. 지울 수 있게. 닦여 지울 수 나가거나 있는 쉽게 거예요. 지울 수 있는 네. 것으로도 훼손이 안 되는. 다른 나라의 뭐 영국이나 이런데 멸종조항에 하는 시위 보면 엄청나게 세게 하는데 저 애교 같은데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선진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좀 떠넘기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보통 우리가 선진국이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낸 누적 배출량을 다 계산을 해보면 미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배출했어요. 4분의 1을 배출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럽연합이 22%를 배출했거든요.
가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의 책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살짝 뒤로 빠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의 누적 배출량은 얼마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네요. 1%거든요. 한국의 배출량 1%. 그래요? 그럼 이 1%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총 누적 배출량이 3%, 남아메리카 전체가 3%. 그런데 한국이 1%라고 그렇게 치면 하면은 또 작은 것도 아니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책임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도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인구 대비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인구가 0.7%입니다. 전 세계 0.7%인데 누적 배출량으로 1%니까 이미 1인당 배출량도 초과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라서 개발도상 국가라는 걸 빌미로 국제적 의무를 좀 소홀히 했던 것이 면피되는 상황인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도가 또 있습니다. 지도가 있어요. 네, 좋은 그림인데요. 네. 저 위쪽이 책임이 많은 진앙 왼쪽에서 저기. 배출 많이 하는 많은 국적이고요. 그다음 옅은 것이 적게 배출하는 나라인데, 와. 근데 우측에 보면 저기 녹색은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익 보는 나라고, 그 빨간색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손해 보는 나라예요. 어머. 책임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러네요. 나름 진짜 억울해갖고 잠도 안 올 것 같아. 그렇죠. 이제 기후 위기의 어떤 타격들이 개발도상국한테 약간 치우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코드레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 부탄입니다. 부탄을 왜요? 부탄이죠. 부탄은 2019년도에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했어요. 오. 네. Will we do what is necessary?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국제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막 이제 중국이랑 인도 사이에 껴있고 막 이런 너무 막 흥미롭고 하는데 근데 부탄을 모르시는 분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네. 부탄은 인구가 7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제주도 인구가 69만이거든요. 그 나라의 72%가 산림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헌법에도 이 부탄 전체 국토의 최소 60% 이상은 산림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와. 개발 제한 규정을 갖고 있어요. 헌법상으로요? 네. 지금 부탄에서 1년에 배출하는 총 탄소 배출량이 연간 220만 톤이거든요. 근데 이 부탄에 있는 숲이, 산림이 흡수하는 양이 400만 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배출하는 양보다 흡수량이 더 많으니까 많네. 이건 탄소 중립을 넘어서서 그 탄소 마이너스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냈더니 산이 많아서. 네, 이렇게 이제 풍부한 산림을 갖고 있는 부탄이 사실 최근에는 이제 지구의 가열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재해를 많이 이제 겪고 있어요. 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기 산사태예요? 네. 어떡해. 빙하호에 가둬져 있던 이 물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급류가 주요한 시설들을 덮치기도 합니다. 사원이나 유적 같은 것들도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탄의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부탄은, 그리고 부탄의 국민들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근데 부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심지어 탄소 중립 국가인데. 네. 그 2도씨로 온도 상승 목표 제한이 있었던 거를 1.5도씨로 해야 된다고 강력 주장한 나라가 도서국가연합 국가들이에요. 1.5도씨만 돼도 우리나라는 나라가 사라지거나 투발로는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어떡해. 몰디브 이런 데도 지금 자기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다. 근데 우리가 책임 없는데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꼴이니 거기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은 선진국에서 대주기로 한 건데 돈도 기술도 제대로 안 대주고 있어서 그 국가들의 목소리가 울부짖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